이제 금융개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그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게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.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니까 이제 중국도 불안하죠. 근데 불안하기만 하면 뭐합니까? 도대체 중국의 금융의 부실은 어느 정도인가?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데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터졌던 사건 중에 GTIC, 광동국제투자신탁회사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게 93년부터 해외 많은 투자자들을 자금을 유치했습니다. 그 자금을 유치할 때 중국 정부에 신용등급을 줬습니다. 왜냐? 이 광동신탁 회사에 그건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이 회사가 망가지게 되면 정부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. 지원할 것이다. 이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. 그 자금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. 그 당시로는 50억 달러는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. 근데 이 광동투자신탁회사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. 이 파산 조치는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을 파산을 안 하고 정부가 구제금융을 하게 되는데 당시 주룽지는 파산시키라고 합니다. 그때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왕치산, 당시에 광동성의 부성장이었던 왕치산을 한테 이거 파산시켜라. 해외 투자자들은 엄청난 불만이죠. 중국 정부가 이거를 지급보증을 왜 안 해주고 이것을 파산시켰습니까? 그러면서 중국 금융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게 되고 불신도 갖게 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니들이 잘못해서 투자한 거니까 우리는 파산시키겠다. 그러면서 그러면 4대 은행도 곧 파산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.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. 그때 조우 샤오찬,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중국의 인민은행장입니다. 당시에 이제 건설은행 총재였는데요. 이 사람한테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을 철저히 점검을 해라. 그래서 이 부실 금융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문제를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점검을 했어요. 그랬더니 97년 말 기준으로 해서 부실 채권 대비 25.7%가 그러니까 GDP 대비 25.7%가 부실 채권이다.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해소를 잘했던 방식이 뭐냐?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. 그래서 미국의 정리신탁공사의 방식을 통해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. 그래서 중국의 4개의 국유 상업은행별로 하나하나씩 자산관리공사를 설립을 해서 부실 자산들을 인수하게 됩니다. 그래서 부실 자산을 처리하게 됩니다. 그 처리를 과정을 보게 되면 저렇게 높았던 부실 채권의 비중이 12%가 넘었던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져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는 6% 수준, 지금은 2, 3% 수준까지 이런 부실 채권이 처리됩니다. 이 처리 과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주룽지였고 주룽지가 물러난 이후에도 조우 샤오추안이라는 사람이 지금 인민은행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.